웨이퍼스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부분은 바로 관계대명사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주로 후주를 사용하거나 오브 위치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큰 줄기로 봤을 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설명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주와 오브 위치를 이렇게 서로 치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쩔 때 후주를 사용하고 어쩔 때 오브 위치를 사용하는지 이게 막 치환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화면을 보면 관계대명사의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사람일 때, 사물일 때,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물일 때, 주격, 목적격, 소유격일 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배울 부분은 바로 여기 소유격인데 보시다시피 여러분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일 때는 후주를 쓰지만 사물인 경우에는 위치에는 소유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주를 빌려 쓰던가 아니면 오브 위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후주와 오브 위치 문제가 소유격이 관계되면서 소유격이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이 부분 집중적으로 좀 출제되고 물어보고 있는 편이죠. 관계대명사 소유격을 사용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문을 들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예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Stevenson is an architect. His design has won international pra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문장에서 architect와 his design에서 his를 동일한 단어로 보고 요거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든다면 his는 사람이고 소유격이잖아요. 그쵸? whose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Stevenson is an architect whose design has won international praise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그 관계대명사 절로 고칠 수 있죠. 관계대명사 절은 소유격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줄 때 관계대명사는 그의 이렇게 해석을 굳이 해주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whose를 해석하지 말고 디자인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건축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훨씬 더 간단하겠습니다.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그의, 그녀의, 그것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문장도 이렇게 해석이 되죠. 스티븐스는 건축가이다. 어떤 건축가냐? 디자인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이거는 사람이 이제 선행사로 왔을 때 그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었죠. 자, 그렇다면 사물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다음에 나온 문장을 좀 보시죠. A huge amount of oil was spilled.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spilled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동사도 있습니다. spilled도 있는데 spilled 여기 써 있는 것처럼 spilled 이렇게 규칙 동사로 썼다 해서 틀리진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Its effect just ongoing 라고 되어 있네요.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되었다. 그것의 여파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두 개 문장을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it를 우리가 its effect니까 it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친다면 이런 문장이 하나 나오겠죠. A huge amount of oil was spilled, whose effects are still ongoing.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해석을 안 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그랬죠. 그 여파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많은 양의 기름 유출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whose를 굳이 뭘 받아야 되지라고 한다면 whose의 선행사가 뭐지라고 굳이 찍는다면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 앞에 있는 amount of oil, huge amount of oil을 받는다.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근데 왜 oil 뒤에다 선행사 바로 뒤에 안 썼죠? 라고 하는데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형식 문장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일형식 문장은 주어 서술어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관계대명사절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예요? 선행사가 될 게 주어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여기 주어 다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어 다음에 들어가면 주어가 굉장히 길어지고 서술어가 맨 뒤에 하나 덩그러니 남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형식의 관계대명사절이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주어 다음에 바로 붙지 않고요. 서술어 다음에 붙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whose를 of which로 사물이 선행사일 때 whose를 of which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쵸?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문장은 이렇게 고쳐질 거로 알고 있죠. 어떻게 고칠 수 있다? A huge amount of oil was spilled, of which effects are still ongoing. 이렇게
whose를 of which로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 씁니다. 왜 이렇게 안 쓰냐?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하냐면 굳이 요거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of which라고 안 쓰고 뭐뭐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effect까지 가져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of which effect라고 안 쓰고 effects of which 이렇게 써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소유격으로 of which를 사용할 때는 of which만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쓰느냐? of which와 같이 소유격으로 같이 its effects이기 때문에 effects까지 쓰이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이 소유격이랑 같이 사용되는 그 명사까지 같이 effect of which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정도로 알고 계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of which는 소유격으로 사용되는 of which는 중요한 건 소유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of가 항상 소유격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소유격으로 사용되는 of which는 반드시 그 소유격 다음에 오는 명사를 딸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도 of which effects라고 안 쓰고 effects of which are still ongoing 이렇게 사용하셔야지 되는 문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다 더 그 자세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죠. A huge amount of oil was spilled. The effect of it is still more huge라고 되어 있네요.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되었고 그 결과는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근데 the effect of it을 좀 봐주세요.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huge amount of oil을 받는다면 이게 of it은 effect of it을 그대로 위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장을 어떻게 관계대명사 절로 고칠 수 있느냐? A huge amount of oil was spilled. The effect of which is still more huge. 이렇게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앞에는 its effect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the effect of it을 it's the effect로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문장을 whose the effect is still more huge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냐 이거죠. effect of which를 whose the effect로 고칠 수 있느냐. 바로 요게 요즘 테스트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이 사실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더 같은 경우는 정관사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whose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과 정관사는 둘 다 한정사입니다. 한정사가 뭐예요? 물어본다면 간단하게 그냥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품사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근데 한정사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같이 못 써요. 무슨 말이냐? my 더, my my, on my 이렇게 못 쓴다라는 거예요. 더 my 이렇게 못 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whose the effect를 쓰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쓴다라는 거예요. 더를 쓰고 싶으면 the effect of which만 쓰든가 whose를 쓰고 싶으면 더를 빼야 돼요. 그러면 whose effect is still more huge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요즘엔 이게 그 비격식적인 표현이라고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비격식적인 표현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건 뭐냐면 관사가 있으면 whose는 사용할 수 없다. of which가 들어가는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요게 그 of which와 whose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연습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보면서 관계대명사 소유격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 쓰시오 이렇게 써 있네요. There is a house whose window has a fine view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전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은 해석을 해주지 마세요. 그것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창에 전망이 아주 좋은 집이 있다. 이런 식으로 whose로 해석하지 않으면 더 편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whose window라고 돼 있잖아. 이게 뭐예요? 어가? 관사죠. 그렇다면 관사 앞에는 whose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어를 빼든가 whose window has a fine view 라고 쓰든가 아니면은 a window of which를 쓰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를 빼든가 아니면 a window of which로 고쳐 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 문장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틀린 부분을 못 찾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한번 봐보시고 찾을 수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He has twin sisters, both of them are beautiful 이라고 되어 있네요. 둘 다 예쁜 쌍둥이, 한 명만 예쁜 쌍둥이니까 한 명만 예쁘고 둘 다 예쁘겠네요. 둘 다 예쁜 쌍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뭐 언니가 있습니다. 누나가 있습니다. 여자 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가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못 찾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문법이 완벽하거든요. 해석도 잘 되고 뭐가 틀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이건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몇 문장이 있어요? 그는 쌍둥이 여자 형제가 있어요. 둘 다 예뻐요. 문장이 두 개예요. 문장이 두 개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 접속사가 없잖아요. and가 들어가면 될까요? 물론 and가 들어가도 되죠. 하지만 더 간단하게 뭘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them을 고쳐주면 되죠. both of whom 하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접속사 역할을 하잖아요. both of whom are beautiful 이러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관계대명사 소유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of which와 whose를 좀 구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of which와 whose는 구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라이팅을 할 때도 주의할, 쓰기, 영작을 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서 쓰시면 훨씬 더 정확한 그리고 감점되지 않는 그런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시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탭스나 토익처럼 어학인증 시험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